다 하이야. 막 우후 이러니까 우리 애만 빼고 다 전교 1등 하는 것 같아.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것은 실패도 좋다. 역사 속의 천재와 붙어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로움이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신문 와이즈맘 대표 켄트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드래곤 파워, 용기, 용의 기운, 드래곤 파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1998년, 지금으로부터 많은 세월의 전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분을 한국에 초대를 해요. 이분의 이름은 안소니 퀸. 노인과 바다, 노틀담의 꼽추. 예전에 대원로 배우시죠. 안소니 퀸이 원래 굉장히 가난했었고요. 그 꼬마 때는 영화 배우들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서 그 배우한테 주소로 보내고 그 그림이 마음에 들면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먹고 살 정도로 그림의 재주가 좋았어요. 영화 배우가 되기 전에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던 분이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이제 한국으로 초대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비서가 봤죠. 비서가 hello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You know, my name is 강잘리, you know. Korea good, you know. Come to Korea, you know. 김치 delicious, you know. 단어마다 you know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비서가 짜증이 났겠죠? 이상한 동양 여자가 매일매일 전화를 하니까 끊었습니다. 매일 끊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6개월을 전화를 했어요. 6개월을. 결국 지겨워서 안소니 퀸을 바꿔줘요. 네가 딜해라. 이 사람과. 안소니 봤을 때 hello. 우리 어머니가 You know, my name is 강잘리, you know.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어. 안소니 퀸이 끊죠. 우리 엄마가 6년을 전화했어요. 끌려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84세에 6개월이 걸려서 안소니 퀸과 통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6년이 걸려서 그분을 모시고 한국에 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와서 웃긴 게,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Hey, Mr. Queen 그러면은 안소니 퀸이 I know, 강자, I know, I know. 제발 이제 그만둬. I know, 난 알아. 눈만 봐도 우리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독심술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이상한 영어로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영어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본인이 직접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다니면서 안소니 퀸을 만나는 걸 보고서 나는 엄마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나는 더 많이 설쳐야겠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전 세계 10,000명한테 편지를 띄우고 답장을 받게 됩니다. 세계 2등 부자인 워런 버핏한테 친필 답장을 받았고, 코카콜라 회장님, 하버드 4대 총장님 다, 스탠포드 총장님, 예일대 총장님, 미국의 상원의원, 지금은 돌아가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알고 부통령. 자, 그 에너지의 베이스는 엄마의 드래곤 파워. 우리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엄마가 용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바로 엄마예요.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뭘 보여줬는가가 그 아이의 그대로 DNA가 실려버려요.
바로 시작하는 힘을 줍니다. 시작하는 힘은 바로 용기로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폭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완성하는 건 뭘로 할까요? 끈기로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용기란 무엇일까요? 용기. 자, 드래곤 파워 말고 여러분의 생각 용기는 뭡니까? 자신감, 열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기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용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생각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 평범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고 실패도 두려워합니다. 실패, 좌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용기다. 자, 그러면 용기 있는 언어는 뭘까요? 자, 예를 들면 난 올해 10kg를 뺄 거야. 많은 어머님들이 매년 결심을 하시죠. 올해 10kg를 뺄 거야. 자, 이때는 뭐냐면 행동의 예약이에요. 뭘 하겠다. 내뱉는 거예요. 내뱉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용기 있는 행동은 맞아요. 자신이 뱉은 말을 지켜내는 약속이에요. 약속하는 거. 저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시작하는 힘을 줍니다. 용기는. 성공이라는 걸 할 때 우리는 시작하는 힘이 필요하고 완성하는 힘이 필요해요. 시작하는 힘은 바로 용기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 그러면 완성하는 건 뭘로 할까요? 끈기로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유종의 미가 없는 사람은 끈기가 없는 사람. 용기가 있으면 맨날 시작만 해. 하고 이제 먹고 좀 자자. 피곤해. 자, 둘 다 필요합니다. 용기는 시작하는 힘, 시작이 반이다. 우리가 보통 만나면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고 다혈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작은 잘해요. 그럼 뭐냐면 용기는 되게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용기 비슷한 걸로 방종이 있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이제 여자들 앞에서 용기를 과시한다고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갔다가 호랑이한테 얻어맞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방종이에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죠. 그래서 용기란 것은 감정도 들어가지만 되게 이성적으로 컨트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혼나죠. 제가 중3 때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쿨한 아들이니까 재혼하세요. 대신에 저는 미국에 가서 엄마랑 살겠습니다. 멋있게 딱 말했죠. 그때 아버지께서 너 미국 가서 뭐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미국 가서 뭐 할래? 자식아. 뭐하지? 갑자기? 멋있는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컸는데 왜 중학교 3학년 되면 다 컸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난 다 컸어 이제. 뭐하지? 꼬마 때 봤던 하버드대 공부벌레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미국 가면 뭐 하버드나 가죠 뭐. 어이. 자,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내가 그때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요모의 목걸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께서 막 비웃으시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우리 아버님 되게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야. 네가 언제 미국 가서 어떻게 하버드를 가, 자식아. 정신 차려. 그 말 들으니까 감정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나를 무시하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바이 동무가 나를 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 배신감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버드가 하와이에 있는지 괌에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꼭 가야겠다. 이 용기는 그죠? 어찌 보면 오기이고 그죠?
감정적인 폭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릇이 작은 애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세상은 미친 인간들이 만듭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미친 거예요. 따라서 용기는 crazy power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쳐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는 crazy power이기도 합니다. 미친 힘 거예요. 미친 파워예요. 자,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적에 사대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한자가 있는데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면 이 법률로 고소도 많이 나고 이거 피곤해지는데 우리 왕이 미쳤어. 그래서 몰래 했죠, 이제 세종대왕이 몰래. 하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500원짜리 그 거북선 그리는 걸 딱 보면서 우린 원래 배 만들던 나라요. 영국 사람이 봤을 때 속으로 뭐라 생각했을까요? 미친 놈이네 이거.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미친 인간들이 만듭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혼나서 집으로 왔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러죠. 디슨아, 응? 선생님이 너를 네가 거의 자폐증에다가 너 문제가 많다 그랬어.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나요? 아니요. 넌 바보야라 그랬나요? 아니요. 넌 절대 바보가 아니란다.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 부모님들만큼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0점을 받자, 빵점을 받잖아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적의 점수 0점. 그거는 무한이야, 무한. 그 친구는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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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 엄마가 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애 믿은 엄마. 에디슨 엄마. 라임도 되죠? 애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좋은 명문 고등학교 명문대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중퇴하고 회사 사업을 한다 그랬을 적에 그 아빠 엄마가 뭘 했을까요? 세상은 미친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릇이 큰 사람의 자식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릇이 작은 애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그 룰대로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룰 브레이커예요. 룰을 다시 짜는 사람들은 크레이지한 인간들이에요. 내 아이가 내 그릇보다 더 큰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아는 현명한 엄마가 돼야 됩니다. 현명한 아빠가 돼야 됩니다. 얘는 내가 가눌 수가 없는 애야. 얘가 너무나 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러면 이제 티격태격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버드식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아이가 내가 이해가 가능한 앤지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앤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미쳐야 시작할 수 있다. 저 인생은 미친 사람의 역사예요. 제 인생 자체가. 저는 기자 한 명으로 우리 와이즈맘 교육신문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1000명
학생들과 멘토를 모으는 어떤 그런 판이라는 행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올해 2회째인데 올해는 10,000명을 하자. 10배를 튀겼어요. 그리고 국제로 가자. 전 세계 학생들이 모이는 판을 벌리자. 브라질에는 삼바가 있고 한국에는 판이 있다. 판을 전 세계 고유 명사로 만들자. 100년이 지났을 때 그 친구들이 100년 전에 우리들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판을 만들었구나. 우리 후손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자부심을 심어주자. 매년 여름이 되면 전 세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판에 참여하도록 하자. 교육 축제는 우리가 이끌어 가자.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해야지.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칭찬을 들을까? 들을 것 같아. 나쁜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결제됐고 기도를 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해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이끌어갈 거니까. 세상에는 용기를 상속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두려움을 상속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뭐 해야 되죠? 해봐. 이거 해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엄마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천재와 붙어라.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결여돼 있죠? 부족한 거. 공부만 하는 사람들. 사회성, 또 발표 잘 하나요? 잘 못해요. 대화 잘 하나요? 논쟁은 잘해요. 잘 삐져요. 그리고 2년 끝내요. 이해되시죠? 그런 분 많죠? 또 하나 뭐 했죠?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공부만 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을 수 있다. 동감하십니까? 여기 계신 남편님들은 다 용자였어. 동감하시죠? 박수. 오케이. 자, 용기가 없으면 미인한테 다가갈 수도 없고 아가씨 아름답소. 말도 못하고 데이트 신청도 못하고 그죠? 뭐죠?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시작도 못하고 데이트 신청도 못해요. 마음만 끈거려. 상사병에 보약 먹고 또 노안이 돼. 즉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뭐가 필수죠? 용기. 드래곤 파워가 필수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건 꼭 해보고 죽겠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누가 주느냐? 엄마 아빠가 줘야 돼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세상에는 용기를 상속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두려움을 상속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 하지 마. 이거 왜 해? 쓸데없어. 이 공부에 도움이 돼? 이게 돈이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제 아는 형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항상 그러셨대요. 그래서 형님은 지금 두려움 투성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못 하셨어요. 저보다 형님인데도 두려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엄마가 하지마 하니까는 정말 애가 하나도 안 해요. 뭐 해야 되죠? 해봐. 이거 해봐. 컴퓨터를 망가뜨렸어. 이게 얼마짜리야!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용기를 상속한 어머니는 잘했어.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될 비 3가지가 있습니다. 비. 1. 비난. 2번째 비교. 3번째 비아냥. 비난이나 비평은 똑같죠? 그러니까 계속 혼내는 거고, 비교는 항상 우리가 옆집 민수랑 비교합니다. 옆집 민수는 항상 전교 1등이야. 대한민국 아파트의 모두 옆집에는 전교 1등이 살고 있어요. 참 싫을 것 같아, 애들이. 왜 우리 애는 옆집 민수가 아닌지 몰라.
우리 애만 빼고 다 전교 1등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엄마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디슨 엄마가 되십시오. 아이가 점수가 안 좋은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뭐 좋은 고등학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자랑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은 너네 애가 좀 잘 나갈지 모르지만 길게 보자. 인생은 마라톤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 애가 뭐 전교 1등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지금은 즐겨. 그런 분들이 뒤에 되면 사라지십니다. 꼭 사라지시더라고요. 잠수 타시고. 그래서 한때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비난, 비교, 비아냥은 하지 말자. 아이들의 용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첫째, 부모님이 하고 싶은 것을 입 밖으로 내뱉으세요. 난 10kg 뺀다. 2번째, 그리고 하고 싶은 걸 글로 써세요. 붙이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3번째, 매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용기, 드래곤 파워를 갖고 내뱉고 글 쓰고 하는 거를 매일 보여주세요. 그러면 애가 보고 배웁니다. 저런 거구나. 나한테 엄마가 욕하는 게 아니라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드래곤 파워가 여러분들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배웁니다. 혼자 아이를 교육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뛰어난 엄마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항상 찾아다니세요. 맹모 삼천의 핵심은 내가 아이를 좋은 선생님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켄트김, 당신은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음악도 하고. 예.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저를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붙어라. 제 라이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인류의 천재. 역사 속의 천재와 붙어라.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하다 죽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모든 아이들을 다 용기를 심어주셔서 네가 베토벤을 이겨라. 네가 에디슨을 이겨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인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펌프질을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드래곤 파워를. 그래서 오늘은 드래곤 파워,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 먹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결심이란 말인데 한글을 마음을 먹다란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마음을 먹다, eat your mind. 따라해보세요. eat your mind. 마인드를 먹는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켄트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